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6월 14일이고요. 영력으로는 2045년 4월 2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충년 이모월 기해일이 되겠고 일지는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해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또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이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논이라든가 밭이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이렇게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습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취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 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했고요. 전원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논밭, 텃밭, 문전, 옥탑과 같이 비습하고 윤기 있고 비옥한 작은 그러한 토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무토는 왕하기 때문에 간목을 쓴다고 하면 기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간목을 수용하지 않는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토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되고 기토도 병화개수가 관건이 된다 정리하시고요. 자, 이런 기토가 태어난 월령이 5월이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화가 가장 왕성한 계절입니다. 여름이죠. 그리고 중화로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월, 4월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하죠. 그래서 5월은 화도 왕하고요. 기토 일간도 왕합니다. 그래서 신왕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무토 같았으면 간목을 취용했을 것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가가 심어져 있는 작물이 심어져 있는 그런 텃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한 경우라면 만약에 5월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제하는 용도로서 간목을 취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은 필요치 않다. 역시나 5월은 뜨거운 매우 조열한 그런 시절이고 아무리 기토라고 하는 것이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라 하더라도 수가 없고 화만 저렇게 왕하면 땅이 어떻게 돼요? 열토가 되겠죠. 여러분, 여름에 땅이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 있으면 거기다 어떠한 씨앗도 심을 수 없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작물도 모두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 또한 중요한 것, 기토를 윤택하게 윤습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역시나 물은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정제가 되고요. 개수는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제가 좋다, 편제가 나쁘다라고 보지만 생육을 위해서 쓰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시용하는 것이 우선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보죠. 우로수이기 때문에 이 개수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을 시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토를 윤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월의 기토는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다 그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세가 개수 쓰는 사람이 더욱더 좋은 국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5월은 화가 왕하죠. 화가 왕하면 화왕은 토라고 하는 것은 마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왕하면 수는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왕하면 뜨거운 열기에서 수가 다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이 수가 능히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능히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금이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시고, 자, 세 번째 격국과 용신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그 8글자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간혹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냐라고 봤을 때 격국이 뚜렷한 사주 플러스 용신이 명확한 사주가 좋은 사주, 흔히 말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격국이 흐릿하고 용신이 있는 듯 마는 듯 하면 그 사주는 결코 좋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바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인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휴수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중요하죠.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인데, 주인공 또는 임금이 너무 약하면 그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또는 그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또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만사 또 법 무시하고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간이 힘이 있어야지만 좋은 틀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자, 사주 8글자는 그냥 글자 8글자를 쌓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시간, 공간도 마찬가지로 너무 덥거나 추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뜨거운 적도지방에서 살기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너무 추운 북극이라든가 남극에서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적절하게 한열, 한난조습.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추우냐, 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이걸 보는 것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왕세를 보는 것, 억부용신법이 되겠고요. 한열을 보는 것, 조우용신법이 되겠습니다. 5가지 크게 용신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우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무토, 양토, 오늘 기토는 음토가 되겠고, 올지 에 있는 오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채양, 용음이라고 해서 본시 오화는 양화이나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 용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 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 오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초기,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중기, 본기 뭡니까? 정화가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봤을 때 병화는 양화, 정화는 음화가 되죠. 그래서 오는 양이지만 쓰는 것을 음으로 쓰는 이유는 오화는 그 본기가 음화인 정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비유를 하자면 태어난 성별은 남자인데 그 성향이 매우 여성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화는 명리학에서 음화로 이렇게 취급을 하죠.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비견이 될 것 같지만은 음간이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정화 5월생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걸록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토도 화토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5월에 정화가 태어나도 걸록격, 기토가 태어나도 걸록격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편인격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간 기토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 사주가 되는 것인데, 5월은 염상절이라고 했죠. 화의 제왕지가 바로 이 5월이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토인 기토라 하더라도 화가 왕하면 기토가 마르죠. 땅이 말라서 건토가 돼버리면은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 작물 등등이 다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서 물이죠. 물이라고 하고, 기토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 입장에서 재성 임수라고 하는 정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편제도 있는데, 생육으로 쓰는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쓴다. 그래서 갑목, 을목이 수를 쓸 때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근데 무토, 기토가 수를 쓸 때도 임수보다는 개수를 좋아하는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만, 무토 5월생은 아주 예외적으로 임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눈을 씻고 뭘 찾아야 된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찾아봐야 합니다. 수가 있게 되면 기토를 윤택하게 하죠. 한여름에 물이 없는 논밭은 거북이 가죽처럼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개수가 있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 개수는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뭐를 해줄 수 있죠? 조절해 줄 수 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되는데 물이 없다. 큰일 난 거고요. 물이 있는데 물의 수온이 튼튼하다. 매우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5월에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상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이렇게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연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의 을목 이렇게 추출되어 있죠. 자, 5월이라고 하는 계절, 여름이 되겠고요. 화가 굉장히 왕한 때입니다.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는 항상 토를 생하기 때문에 화토 동궁이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토도 같이 왕합니다. 그래서 5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정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난 것처럼 같이 왕하죠. 그래서 정화가 5월에 태어나도 걸록격, 기토가 5월에 태어나도 걸록격. 걸록격은 원령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일간 토도 왕하고 화도 왕한 그런 계절이 바로 5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과 달리 기토 입장에서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보게 되면 저거는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 그래서 을목은 그냥 제거시켜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근데 저 수가 없으면 어차피 목분 비회해서 을목이 기토를 어떻게 해를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나머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임수 월간에 도출되어 있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입장에서 정제가 되겠습니다. 대해수이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것, 임수 큰 부를 보게 되면은 사수 동류가 돼서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불이다. 그래서 그릇이 있는데 임수는 그 그릇을 넘칠 정도의 큰 재물이기 때문에 정제라서 바른 재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큰 재물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간이 기토인데, 자, 일간이 기토인데 이거를 갖다가 기토탁임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기토탁임이 아니에요. 기토 입장에서 임수가 탁해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간이 임수이거나 임수가 용신일 때 기토탁임은 문제가 되지만, 일간 토한테 임수 주는 건, 임수라고 하는 물을 주는 건데, 당연히 임수의 기토 임수를 주면 당연히 이 임수가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지지. 그래서 일간이 기토일 때는 기토탁임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연지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도 기토 입장에서 비견이죠. 비견 같은 무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기토는 그래도 좋은 점,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스토이기 때문에 일간 기토도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이 축중 안에 지장간이 있죠. 그래서 개수와 신금, 물론 이제 본기는 기토가 되겠지만 개수, 신금이 축에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가 여기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근데 축의 뿌리를 임수가 드는 것이 좀 약하죠. 그래서 해수가 일지이죠. 기해일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수가 뿌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간 자체가 오의 뿌리를 둔 것만큼이나 임수가 축해에 뿌리를 두면은 임수도 세력을 얻죠. 자, 칠살을목, 해에 뿌리를 둘 수 있죠. 다 뿌리를 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는 을목이 이렇게 수생목하게 되면 이 을목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얘는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뭐 화살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하든가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국세가 됩니다. 일간도 튼튼하고 원령 자체가 화를 가지고 있고 임수가 축에 뿌리를 두고 해에 뿌리를 두고 단 연간에 있는 칠살일목이 해에 뿌리를 두는 것은 뭐는 좀 좋게 보기는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오화 빼고는 좀 음습합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한기를 가중할 뿐이고 생시에서 어느 정도 좀 화토의 기운을 좀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 되게 되면은 역시나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기토가 오의 뿌리를 둔 것은 이건 조후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기토가 추에도 뿌리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지만 해자의 임수 투출하게 되면 오히려 오화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한습한 사주가 돼요. 한습. 그래서 이거는 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뭐가 됩니까? 관살, 혼잡도 가능한 그런 구조. 일간 기토가 자꾸 간목하고 합하려고 하는데 을목이 이렇게 있으면 합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기토가 뭐예요? 얘도 눈치를 봐야 되고 얘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관살혼잡이 되면 약간의 탁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간목이 나타나는 생시가 또 하나 있죠. 갑술시. 이렇게 되면 이제 술에 천물이 있어서 뭐 생살 여태권을 갖는 뭐 직업을 갖는 이렇게 또 보기도 하죠.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죠? 관살혼잡이 됩니다. 일간 자체는 뭐 술, 오축에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좀 애매한 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한기 발생, 목화운으로 가면 수기 부족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술토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목화운인데 여명으로 태어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무자되한테 좌우충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해서 갑술시는 택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갑술시를 선택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마이너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축시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축도 있기 때문에 일간은 굉장히 왕한데 문제는 또 칠살이 하나 더 투출되어 있는 거죠. 이건 칠살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진 오화가 천간에 올라와서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 화생도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간 기토가 신경이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관건은 칠살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데 좋은 생시가 하나 있죠.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인해합목이 됩니다. 일시지로 인해합 목이 되기 때문에 한목이 되. 선생님 이거 관사론잡 아닙니까? 이거는 정관이 지지 있고 칠살 이렇게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관사론잡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간목, 을목 같이 천간에 투출되게 되는 관사론잡으로 보지만 이건 관사론잡이 되지 않고요. 인해합목하죠. 그래서 이거는 목해서 병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 을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목생화, 화생도 통관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살인상생이라고 하죠. 수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해한목해서 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도 수가 충분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금수운으로 가도 화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도 해묘한 목에 정화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목생화에서 이것도 살인 상생, 칠살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목을 생해서 화를 생해서 화가 나를 생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경모씨하고 병인씨하고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정묘씨보다는 병인씨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토 하나 또 봤습니다. 이거 수토이기 때문에 수가 약한 게 아닙니다. 토가 많다고 해서 무토 투출돼서 이 임수를 파는 것은 좋게 볼 수가 좀 없겠죠. 근데 얘는 파에도 지지에 진토, 축토, 해수가 있기 때문에 뭐 파에도 큰 문제거리는 되지 않지만 솔직히 이렇게 되면 수토가 이렇게 상전하게 되면 수토 상전이죠. 수토 상전 이렇게 되면 약간 사주가 약간 복잡다단해진다 할까요? 뭐 이렇게 솔직히 이 5월에 축토 진토까지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솔직히 기토 입장에서 간목으로 무토를 제거시키는 거 주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좀 애매한 사주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오늘 또 선택해서는 안 될 생시 중에 하나 바로 또 이 기사시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수가 필요한 5월에 사해충 되면 수의 근원이 깨박살이 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오시 이것은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경금 임수생하는 거 좋고요. 5화까지 받기 때문에 일간은 매우 튼튼합니다. 을목이 기토 극하려고 하면 경금이 박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아까는 살인상생, 이거는 뭐냐? 상관, 제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신미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신미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해묘한목 이렇게 하더라도 신금이 요 을목은 통제할 수 있다. 식신, 제살 할 수 있다. 물론 이걸 또 뭐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을 신금은 어느 정도 방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경호시, 신미시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둘 중에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신미시보다는 경호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시, 계유시도 오늘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생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수가 많고요.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수도 많은 뿐만 아니라 칠살도 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1번 경인시, 두 번째 경오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뭐 정묘시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경오시에 비하면 국세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을해시, 을축시, 천간, 칠살 두 개 투출되면 기토 입장에서는 잡초밭 될 수밖에 없겠고 임신계유시 되게 되면은 이거는 너무 한습해져 버려서 기토가 음농습중이라고 해서 땅이 썩어버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인, 경호, 정미, 정묘 이 정도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